안녕하세요. 캡틴 신부상입니다. 2021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1번 문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퇴적구조. 그래요. 퇴적구조. 퇴적구조가 나옵니다. 지층의 퇴적구조. 일단은 가랑나의 퇴적구조의 특징, 아울러 그림 자료 가지고요. 우리는 뭐더라? 퇴적구조가 각각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 같은 경우는 뭐더라? 층리가 평행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보였다. 기울었다고요?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래요. 사층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층리. 나는 뭐예요? 물결 모양 하면 끝났네. 뭐에 해당하자? 연흔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문제에서 여기서 층리면을 관찰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캡틴 교재 기본 개념 상승기류 개념 완성 단원에서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뭐다? 이렇게 퇴적구조 또는 지층이 나왔을 때 뭘 구분하셔야 된다? 층리면과 단층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층리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하자? 차곡차곡 쌓여있는 퇴적구조 지층을 어떻게 해요? 땡강 잘라요. 어디에서? 자른 옆면을 본 겁니다.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그래요. 단층면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는 어떠니? 차곡차곡 쌓였다. 나란한 줄무늬 층리가 나타나는 거고요. 층리를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뭐에 해당합니까? 그래요. 층리면에 해당합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6월 모평 딱 하고 기출이 됐습니다. 층리면, 단층면. 오케이. 자, 그러면 사층리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한쪽 방향의 흐름 따라서 퇴적물 공급된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경사면이 있다라면 이렇게 모래바람이 불어 모래가 쌓인다라면 차곡차곡 이러한 식으로 쌓이게 될 텐 거니까. 그죠? 끝났고요. 나는 앞서 얘기한 대로 그래요. 층리면을 관찰한 거네요. 끝났네. C. 가와 나는 주로 여감층. 자, 실제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출렁출렁여 물결 모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감은 뭡니까? 그래요. 자갈이 포함된 비교적 입자 크기가 커다란 퇴적암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줄무늬가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감층, 자갈 같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래나 점토처럼 입자가 작은 퇴적층에서나 어떻더라? 잘 관측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퇴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학생은 A랑 B,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가나다는 습곡, 포획, 전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쭉 나와 있네요. 자,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는 습곡이 되겠고요. 두 번째, 얘는 뭐가 되니? 기둥 모양의 전리. 뭐에 해당합니까? 주상전리가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니? 그래요. 여기 이렇게 다른 암석이 쏙 들어가 있는 꼴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 포획암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끝났네요. 자, 기억번. 가는 나보다 깊은 곳이니. 자, 이게 출제 의도는 뭔 얘기인 거냐 하면요. 그래, 여기 나와 있는 주상전리 같은 경우에 만들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다? 급격한 냉각에 의한 수축 때문에. 끝났네요. 나는 수축에 의해 형성되었다. 왜 급격한 수축입니까? 지표면 부근에서 급하게 식었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요. 지표면 부근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습곡 같은 경우는 어떻다? 땅속 깊숙한 곳. 깊은 곳에서 어떻다?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횡압력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습곡은요. 지하 깊은 곳은 어떻다? 온도가 높아요. 높은 곳에서 뭐 받을 때? 횡압력을 받을 때 형성될 수 있는 퇴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면 얘는요. 지표면에서의 급격한 냉각. 따라서 기억도 맞는 보기가 되겠으며 마지막 디귿번 같은 경우는 다해서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니? 그래요. 기존에 있던 암석이 마그마가 관입하여 잡아먹은 거지. 그지? 따라서 포획당한 거니까 A는 B보다 먼저 생성. 끝나버렸네.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 가나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그래요. 떡하니 어떻게? 첫째 바닥, 첫 바닥의 마지막 단원인 별, 우주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나와 있는 게 어렵지 않은 거고요. 자료 해석으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흰색 별이라고 나와 있네요. 흰색 별. 흰색 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생각을 합시다. 뭐라고요? A형이 됩니다. 스펙트럼형 분광형 A형이 되겠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0 여기를 보셔야 되겠네. 기억번 보기는. 자, 그러면 H1 얘의 흡수선이 칼슘 2 얘보다 강하게 나타납니다.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번 보기는 뭐다? 스펙트럼형에 따른 별의 색깔을 알고 있나요? 아울러 그래프 자료 해석 가능하십니까? 라고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님번 주계열에서 B0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주계열에서 B0형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 자,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표면 온도가 높다고요? 어떻게? 파장이 짧아집니다. 분광형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다 왼쪽으로 치우칩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B0 여기 나와 있네요. 얘가 니은번 보기 B0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고요? 어디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H1 흡수선의 세기는 강해진다가 아니라 약해지는 게 되겠네요. 자료 해석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자, 디귿번이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자, 태양과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작은 별의 칼슘 흡수선. 이게 뭔 얘기인 거니?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칼슘 흡수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요. 별의 온도, 무슨 온도요? 표면 온도를 따져 보셔야 되는 겁니다. 표면 온도를 따져봐야 되는 걸 텐데 지금 여기서 뭐다? 광도가 같다고 나와 있네요. 게다가 반지름에 관한 얘기를 물었다요. 끝났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다? 별의 반지름은요. 뭐에 비례합니까?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광도에는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끝났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작대요. R 값이 작다란데 광도는 같대 무시. 그딴 얘기는 반지름이 작은 별은 표면 온도가 어때야만 합니까? 높아야만 합니다. 끝! 따라서 반지름이 작은 별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을 의미하는 거고요. 위에 나와 있는 분광형 그래프로 따지자라면 어느 쪽이요? 마찬가지 왼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태양과 광도가 같대요. 그딴 얘기는 태양이 어떻다? 여기 나와 있는 G2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나와 해당하는 건데 이게 디귿번 태양 G2형보다 강하게 나타납니까? 태양과 광도가 같고 그딴 얘기는 얘가 좀 더 어느 쪽으로요? 왼쪽으로 치우치게 될 텐 거니까 칼슘 흡수선의 세기가 좀 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강하게가 아니라 약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캡틴이 볼 때는 뭐 요 문제, 뭐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싫어라 하는, 그래요. 꽤나 어려워하는 별 반지름, 광도, 표면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라 충분히 3점짜리로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문제지 않냐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자, 3월 모평부터요. 4월 모평, 그래 6월 모평까지 지속적으로 지구과학 문제에서 출제되는 게 바로 뭐더라? 이러한 실험 과정을 통해 실험 과정을 해석할 수 있나요? 또는 이 실험이 어떤 걸 의미하나요? 해수라면 어떤 해수? 또는 해령이라면 해령의 어느 부분? 뭐 이런 부분까지 기본적으로 뭐더라? 실험 과정 줘놓고 실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운 개념들 접목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됩니다. 아마 요 경향은 9월 모평 아울러 수능까지도 쭉 이어지리라 보고 있으니까 어떻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실험 과정들 한 번쯤은 쫙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뭐에 관한 얘기니? 어떤 실험이니? 해수의 염분에 관한 얘기네요. 염분. 염분.
자, 전부 다 어떻더라? 34.5 PSU 소금물을 넣고 300씩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각각의 값들 그래요. 따져봅시다. 염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실제 증류수 100ml를 넣어 섞는다라는 얘기는 그래요. 소금물에 맹물을 타는 꼴인 거니까 염분이 어떻게 감소하게 될 겁니다. 10분간 가열을 증발한대요. 증발하면 염분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얼음으로 덮일 정도로 천천히 얼린다. 결빙이 일어나는 걸 된 거니까 염분의 증가가 일어나겠습니다. 끝나버렸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뭐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지금 여기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실험 과정이 실제 자연현상에서 어떤 현상과 대비가 되나요? 라는 얘기일 텐데 증류수를 넣는데 맹물을 넣는데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강수, 비가 내리던가 또는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요? 하천 유입 등에 의해 염분 감소하는 현상과 대비되는 실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가열하여 증발시킨다. 그래요. 얘는 뭐 어렵지 않지, 그지? 증발이 잘 일어날 때 염분이 높아지는 현상.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얼린대요. 그래요. 결빙. 어디에? 극지방에서 바닷물이 얼게 될 때 염분이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실험 과정이 되겠습니다. 끝나버렸다, 그지? 자, 그렇다면 바로 보기 들어갑니다. 자, 기억본 보기. 담수의 유입에 의해 염분 변화 알아보기 위한 건 그래요. A, 기억. 그래, 됐네요. 기억본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본 보기는 실험 결과에서 34.5보다 큰 값. 그 얘기는 염분이 증가하는 게 어느 거예요? 바로 B랑 C, 니은과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됐나요? 디귿번. 남극 저층수. 나왔네요. 남극 저층수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요? 남극 외델해에서 어떻다? 수온이 낮아져 결빙 현상에 의해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어떻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냉각에 의해 뭐다요? 염분이 높아지게 돼서 뭐 하게 됩니까? 해수의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 따라서 A, B, C 세 개의 실험 과정 중에는 바로 뭐에 해당하자? 결빙. 온도 내려갑니다. C에 해당한다는 얘기.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실험 내용이 어렵지 않고 답 고르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래, 이러한 실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나요? 비교적 난이도가 쉽습니다만은 어떻게? 3점으로 배점이 되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평가원에서 어떻더라? 실험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매칭시킬 수 있냐라는 걸 여러분들 학습 능력 굉장히 큰 부분으로 배점을 준다라는 얘기까지 실험 과정 좀 신경 쓰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5번째 문제. 자,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표층해류에 관한 얘기네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해류와 평균 속력, 이동 방향. 자, 가와나의 평균 속력차는 자, 캡틴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좀 싫어합니다. 왜? 그냥 눈으로 보아 화살표 길이를 비교하라는 문제. 좀 싫어. 뭔가 우리는 그지 조금 고차원적인 공부하는 것처럼 그지 뭐 수치라던가 아니면 계산을 통해 찾아내는 게 좀 좋습니다만은 너무 직관적으로 화살표 길이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어쨌든 가와나의 평균 속력차는 A랑 B. A의 화살표 길이, B의 화살표 길이 누가 차이가 큽니까? 그래요. A가 길고 짧은데 B는 거진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A보다 B가 아니라 A가 더 큽니다.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번 동안난류의 평균 속력. 자, 동안난류라고 얘기를 한 게 뭡니까? 그래요. 동해안 바다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가 됩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게 동안난류가 됩니다. 그럼 동안난류의 평균 속력인 자, 가랑 나에서 화살표가 어때요? 그래요. 여기 올라간 동안난류가 여기서는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 속력이 나보다 가가 더 빨라요. 동안난류가 좀 더 강하게 북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디귿번 해역수에 흐르는 해류가 뭡니까? 그래요. 바로 뭐? 쿠로시오 해류가 됩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고요.
쿠로시에르는 뭐더라? 난류이자 뭐더라? 서안 경계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난류 같은 경우는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인 뭐요? 황해난류, 동안난류, 그다음에 뭐 일본 쪽에 있는 스시마 난류까지도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가 되고요. 이 쿠로시오 해류는 어떻더라? 북반구,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의 서안 경계류를 담당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죠? 따라서 니은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6번째 문제. 자, 6번째 문제.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출제가 됐네요. 뭐에 관한 얘기? 마그마 생성에 관한 얘기. 자, 일단은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기억 니은 디귿. 당연히 AA 프라임 뭡니까? X축과 뼈나 뭐다? 온도 상승. 온도 상승에 관한 얘기고요. 여기 나와 있는 B 프라임은 뭡니까? 올라간다고요? 그래요. 땅속 깊이. 실제 여기 나온 Y축 그래프가 깊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도 생각하라? 압력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따라서 올라갑니다.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B 프라임은 뭡니까? 압력 감소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C 프라임은요. 그래프를 갈아타게 된 거야. 그지? 바로 뭡니까? 그래요. 물 함량 증가로 인해 용융점 감소. 이런 얘기들까지. 그럼 나를 본다라면 그래요. A가 뭡니까? 태평양이랑 커다란 바다의 딱 가운데 부분. 뭡니까? 하와이가 됩니다. 하와이라면 뭐에 해당하자요? 열점. 열점. 자, B는 뭡니까? 칠레, 페루 해구, 안데스 산맥. 그래요. 어디에 해당합니까? 섭입대에 해당합니다. 끝나버렸네. 자, 기억번 가에서 물이 포함된 남석의 용융곡선은 기억과 니은인가요?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뭐가 됩니까? 멘틀 또는 현무암질의 물 포함한 용융곡선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당연히 기억번은 뭐더라?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B에서는 섭입대에서는 당연히 섭입대는 뭡니까? 현무암질이 아니죠. 뭐에 관한 얘기다? 안산암질이 분출됩니다. 자, 쌤! 왜? 여기 나와 있는 섭입대에서도요. 현무암질 만들어지지 않나요? 맞아. 만들어지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물은 건 뭐 물었니? 분출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은 거지. 그지? 다시 한번. 섭입대 들어갑니다. 온도압력 증가로 인해 함수광물이 물을 찍찍 뿜어. 물을 뿜어. 그 결과 물함량 증가로 인해 뭐가 나타납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만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합니다. 올라가서 윗부분에 뭐다? 대륙 지각을 녹이게 되겠죠. 그 결과 뭐 나온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고요. 올라온 현무암질과 새로 만드는 유문암질이 골고루 섞여 중간 성질이 뭐 뜨게 됩니까? 그래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최종적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디귿번. 따라서 니은 뭐 틀릴 거. 디귿번은요. A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A 열점입니다. 열점은 어떻게? 압력 감소로 인해 C'이 아니라 뭡니까? B P'을 통해 분출이 되게 됩니다. 끝나버렸네요. 따라서 맞는 선지는 기억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자, 7번째 문제를 보시면 그래요. 자, 원래 첫 바닥에서나 나와야 되는 문제가 그래요. 두 번째 바닥에 떡하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들? 여기 나와 있는 대서양이라고 나와 있네. 자, 조금 더 부지런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래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이 뭐더라? 대서양, 중앙, 해령. 그래요. 지금 여기 나타난 게 아니라 다를까? 해령이 되겠고요. 얼랄라 부분적으로 어긋나 있는 뭐까지요? 변환단층까지 등장함이 그림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음양치킨법 얘기죠. 당연히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어떻다? 깊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딴 얘기는 지금 여기 P1과 P6 사이에서는요. 뭐가 등장한다? 그래요. 해령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령. 자, 그래서 시간이 나와 있을 때 해령 그래요. 고개령자입니다. 상대적으로 불룩소순지형 따라서 수심이 얕게 되겠고요. 따라서 왕복 시간이 어떻게 짧게 나타나는 그래요. 바로 P4가 뭐겠구나? 해령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끝났죠? 따라서 수신 같은 경우는 어떻다? 당연히 뭐요? 시간에 비례하게 되는 걸 텐 거니까 P6 6.97, P4가 3.95. 따라서 P6가 P4보다 깊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니은번 3에서 5 구간, 3에서 5 구간에는 발산형 경계. 그래요. 바로 P4 사이에 있는 여기에 해령 발산 경계가 있네요. 디귿번 해양 지각의 나이는 P4, P2. 자, P3가 해령입니다. 미안. P4가 해령입니다. 여기 해령. 그딴 얘기는 해령은 뭐더라? 갓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존재하겠고요. P2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지형일 텐 거니까 P4, P2 누가 나이가 많나요? P2가 나이가 많게 되겠네. 따라서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기억, 니은. 어렵지 않네요. 자, 그 다음 8번째 문제. 오, 좋아. 뭐가 좋아요? 그래, 바로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 와 반가워라는 친구가 있는 반면 오씨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자, 차근차근 기본 개념 완성되면 우리는 연계교재 분석 통해 이런 문제들은 그래요 아주 즐기면서 풀 수 있게끔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시선 방향이 나와 있고요. 행성이 돌아가네. 그딴 얘기는 뭘 묻는 문제겠다? 그래요. 시선 속도 변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거나 또는 식현상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식현상을 이용하여 행성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있다요. 왜요? 관측자 시선 방향과 뭐가요? 공전궤도면이 나란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 속도 변화 또 식현상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실제 시선 방향이 여기란 얘기는 지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다는 얘기고요. 행성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위치한다라면 중심별을 가려 별의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식현상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지? 니은번 행성이 A를 지날 때 청색 편의가 나타나나요? 자, 시선 속도 변화 도플러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뭐하라? 그림을 그리시라. 그래야 실수를 줄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일단은 시선 속도 변화 별과 행성. 행성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누구 중심? 그래요. 별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공통질량 중심을 통해 돌아가고요. 별도 어떻게?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있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행성과 별이 공통질량 중심으로요. 별과 행성이 공전 방향은 어떻다? 같은 거고요. 상대적인 위치는 어떻더라? 서로 간의 인력에 의해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게 반대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죠. 자, 그래서 실제 여기 A에서 행성이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면 별은 어떻게 해요? 행성이 어떻게? 시계 방향 공전입니다. 별도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해야 되겠고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상대의 위치가 반대예요. 별이 여기에서 이렇게 뭐하고 있나요? 멀어지고 있다요. 멀어지고 있다고요. 뭐가 나타납니까? 그래요. 청색 편의가 아니라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번.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의 파장.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디귿번 보기가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라면 그래요. 실수를 많이 해서 문제일 텐데 파장 변화 크기 파장 변화라고요? 그래요. 편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편의량, 파장 변화, 델타 람다는 뭐에 비례할 수 없니? 밖에 없니? 시선 속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요. 자, 문제는 여기서 그냥 속도, 절대 속도가 아니라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시선 속도라는 얘기. 다시 말해 지구에서 바라보는 방향, 어느 방향이요? 어떤 방향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을 따져주셔야 한다는 얘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 얘는 지워버립시다. 지워버리고 자, 실제 여기 나와 있는 A에서의 행성의 공전 속도나 A'에서의 공전 속도가 어떻다?
당연히 똑같은 거지, 그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요, 얘의 속도를 이렇게 나타나는 뭐라고 둡시다. v라고 두자라면 실제 A'에서도 어떻다? 얘는 이러한 방향으로 얼마요? v의 속도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뭔 얘기다? 실질적으로 얘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 성분은 어느 만큼? 요렇게 따져볼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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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실제 이렇게 대각선 방향의 운동이라고 함은 그래요. 얘는 연직 방향으로의 이만큼 속도랑 수평 방향으로 어떻다? 이만큼의 속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도가 30도라고 치자라면 그래요. 얘도 얼마가 됩니까? 30도가 되겠고 얘도 30도가 됩니다. 그래요. 30도, 60도, 9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특수각이죠? 2대 1대 루트 3. 얘가 V라면 실제로 수평 방향으로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2대 1대 루트 3이 될 땐 거니까 2분의 V가 됩니다. 따라서 A를 칠할 때는 우리가 뭐더라? 실제 행성의 속도 V만큼을 고스란히 느껴서 뭐가 나타나요? 청색 편의가 나타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느 만큼이에요? 요만큼 속도 성분만큼의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얘기. 그 결과 A를 칠할 때가 A'을 칠할 때 V고요. 2분의 V가 되기 때문에 2배가 됩니다. 라고 정리가 된다고요. 요 얘기가 어디예요? 수특에 나와 있는 문제에 응용, 변형한 게 되겠습니다. 연계교재 제대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번째 문제까지 정리가 되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9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자, 9번째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니? 그래, 얘도 어떻더라? 아마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입니다. 낮은 문제예요. 자, 친절하게도 첫 문제 읽고 캡틴은 와, 왜 이렇게 친절하지? 라고 느꼈습니다. 왜? 일반적인 문제는 가나다 세이프트 케이사 전파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게 일반적일 텐데 친절하게도요. 얘가 뭐라고요? 그래, 세이퍼트라고 알려준 거야 이미 문제에서. 얘가 뭐라고요? 퀘이사가 되겠고요. 얘가 뭐가 됩니까? 그래요, 전파 은하라고 이미 문제에서 알려준 거라고. 친절합니다. 또 가라은하는 뭐예요? 가시광선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합성한 거래. 그렇구나. 자, 일단 가와다의 은하 중심부 별들의 회전축. 그래요. 자, 캡틴은 요 지문을 읽고 와, 평가원 출제자 여러분들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 얘기는 그래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 아마 변별력을 두기 위해 평가원에서 작정하고 니네 이거 못 맞출 거야, 틀려야만 돼 라고 출제한 게 아닐까? 조금은 속이 상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는 있겠습니다. 어떻게?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이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는 은하가 위에서 봤을 때 어떻더라? 나선 형태입니다. 나선 형태인 건데 실제로 나선 은하에 어떻더라? 옆에서 본 모양을 본다라면 뭐 이러한 꼴로 나타나는 거죠. 그지?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 때문이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중심축을 통해 뭐 이렇게나 어쨌든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 그 결과 어떻다?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나선 모양으로 형태가 나타난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회전축이 된다는 얘기는 얘를 어떻게 해요? 요렇게 둔다라면 바로 이 모양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지구에서 바라보는 시선 방향과 은하의 회전하는 축이 그래요, 나란하게 됩니다.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래요, 가는 맞네요. 가는 맞아요. 자, 문제는 다가 될 텐데 다는 뭐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나? 우리 문제들 다들 들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다? 여기에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뭐다? 쭈르륵 뭐가 나온다? 물질의 흐름, 바로 뭡니까? Z라는 부분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실제 전파 은하 같은 경우도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심부에 뭐가 있다고 추측했니? 그래요. 이렇게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위에다가 그려봅시다. 블랙홀이 있고요. 블랙홀이 있고요. 그 주변의 물질들이 이 블랙홀을 향해 어떻게 쏴고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 빨려 들어가게 된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빨려 들어간 결과 어떻게? 빙글빙글 뭐 하게 됩니까? 회전하게 되겠고요. 회전한 결과 어떻더라? 회전하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물질들이 쭉쭉쭉 뿜어져 나가게 되는 게 바로 전파은하가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가는 일치하는 게 맞지만 다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 자, 그래서 아니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냐? 대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전파은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 있니? 이렇게 물질들이 뿜어져 나와 있는 꼴이고요. 어떻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꼴이잖니, 그지? 그러면 얘가 회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기를 축으로 하여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도는 건 아니겠구나라고는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조금 너무하십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신다라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딴 얘기는 이런 얘기들까지도 우리는 뭐다? 어차피 승부는 언제? 수능에서 나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까지도 좀 챙겨 두셔야 되겠다는 거. 됐습니까? 자, 니은번도요. 조금은 신박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들? 전체 밝기분의 중심부의 밝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랑 가나다 셋 다 비교하는 건데요. 나의 은하가 가장 크니 결국엔 전체 밝기. 지금 가의 세이퍼트 은하는 전체 밝기를 따지려면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따져야 되는 거야. 왜? 여기 있는 별들도 전부 다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세이퍼트 은하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전체 밝기분의 중심부 얘의 밝기를 따진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중심부가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요. 전체 밝기보다는 어떻다? 어둡겠지. 그치? 따라서 가는 어떻다? 전체 밝기분의 중심부 밝기가요.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퀘이사의 특징은 그래요. 아주 작게 보인다는 거. 왜요?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얘는 전체에 보이는 밝기가 이 정도의 중심부 밝기도 거의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딴 얘기는 전체 밝기나 중심부 밝기나 별 차이가 없다요. 그럼 결국은 여기 나온 퀘이사의 전체 밝기분의 중심부 밝기는 거짓 뭐더라? 1에 가까운 값이 아니겠니? 그렇다면 다 1보다 작은 값보다는 나가 어떻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디귿번 다의 Z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별의 흐름이 아니라 뭐의 흐름? 물질 또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9번 문제. 캡틴 생각할 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다라면 그래요. 9번 문제 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기존에 우리가 습득하지 않았던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뭐더라? 문제에 주어진 그림 자료 또는 문제에 나와 있는 단서들을 통해 답을 찾아내게끔 눈을 크게 뜨신다라면 그래요. 의외로 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10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 10번째 문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고요. 뭔 얘기냐? 그림 가는 대서양의 해수순환 모식도. 그래요. 요 그림이 나온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당연히 표충순환, 심층순환. 끝나버렸네. 와우! 여기 나온 기억이 어딥니까? 그린란드. 그래요. 그린란드가 되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요. 그린란드의 동쪽 어디가 됩니까? 노르웨이해가 됩니다. 노르웨이해. 자, 노르웨이해에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뭐더라? 해수의 침강, 심층순환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집니다. 북대서양 심층수. 자,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진 원리는 뭐였었다? 얘는 태생 자체가 뭐였다? 고염분이라고 했었죠. 고염분인 해수가 극지방에 가까워 뭐에 의해? 냉각에 의해 만들어진 게 북대서양 심층수. 됐습니까?
자, 여기 나온 니은 같은 경우가 어디다? 니은 같은 경우는요. 남극입니다. 남극에 있는 어디? 웨델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남극의 웨델해 같은 경우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래요. 남극 저충수가 만들어집니다. 남극에 대해 남극 저충수는요. 어떻더라? 결빙에 의해 수온이 어떻다? 낮아지고요. 염분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짐으로 인해 밀도 증가. 끝나버렸네. 자, 그 결과 남극저충수, 북대서양심수 누가 더 밀도가 커요? 남극저충수가 밀도가 더 커. 어떻게? 아주 아래에서 뭐더라? 북상하게 되는 심층 해류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 나온 북대서양심층수는요. 상대적으로 남극저충수보다 밀도가 작아 그 위쪽으로 흐르긴 합니다만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남하하는 심층 해류가 되겠습니다. 정리 끝났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AB 나와 있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문제를 주는 이유는 바로 뭐? 누가 A예요? 누가 B예요? 구분하시라는 얘기. 특히나 캡틴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었습니다. 뭐에 관한 얘기요? 여기 나와 있는 북대서양 심층수는요. 어떻다? 고염분이라는 거 주의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염분이지만 상대적으로 남극저충수보다는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 그래요. 확인합시다. 어떻게? 자, 염분이 좀 더 높네요. 높지만 밀도는 어때? B의 밀도가 여기라면 A의 밀도는 이게 됩니다. 누가 밀도가 큽니까? 그래요. 바로 B가 뭐더라? 여기 나와 있는 남극 저충수에 해당하는 걸 테고요. 여기 나와 있는 A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지만 염분이 높은 북대서양 심층수에 해당한다는 얘기. 끝났네요. 자, 선지들 확인합시다. 니은에서 남극에서 형성되는 수계는 A가 아니라요. B에 해당합니다.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2번 A와 B는 심층에서의 산소를 공급한다. 그래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예요? 표층에 있던 해수가 뭐 해가지고요? 침강에 의해 상대적으로 표층에 많은 산소를 심해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층순환입니다. 뒷번 심층순환은요. 표층순환보다 느리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니은, 디귿 답을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10문제 풀어봤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캡틴이 늘 모평 문제 풀이를 한다라면 어떻게? 앞에 부분은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만은 이번 수능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어떻더라? 꽤나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까지. 그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어서 우리는 11번째 문제부터 20문제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캡틴 신동입니다.